안녕하세요. 문사탑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생활과 윤리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 채널에 학생들이 많이 선생님 저 생활과 윤리 영상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댓글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시간적으로 생활과 윤리까지 뿐만이 아니라 실제 지금 사회문화도 잘 못 올리고 있죠. 근데 선생님이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올해 9월 모의고사 오답률 1위를 기록한 9월 모평의 17번 문제 로이스의 사회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수업 자체로 로이스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로이스의 한 80%는 커버되지 않을까요?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봅니다. 선생님이 아예 적어놓고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롤스의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롤스는 미국 사람이었어요. 2002년에 죽었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교수님이시자 학자이시자 철학자입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멋진 이론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은 그냥 뭔가 인간계에 있지 않은 어쨌든 로이스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되게 이상적 현실주의자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모두의 합의, 즉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즉 합의할 수 있고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틀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무지의 베일입니다. 무지의 베일은 얘는 이 무지의 베일 하에서는 만장일치의 개념으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됩니다. 그럼 왜냐? 선생님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던집니다. 이제 로이스의 무지의 베일 지금 이 시간에 모르는 학생들 없을 테니까 원초적 입장, 당사자들 간의 상호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이익만 관심, 그죠? 자기 자신의 이익만 관심 가지죠. 이런 상황이에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상황이죠.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모르고 경제적, 심리적인, 일반적인 사실을 아는. 근데 내가 특수한 상황을 모르니까 우연성이 배제된 이런 가상의 상황이라면 만장일치가 나온대. 그럼 왜냐? 자, 여기서 선생님 질문 하나 갑니다. 선생님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질문하는 거거든요. 자, 애기들 다시 태어나면 한국에서 태어날래? 아니면 외국에서 태어날래?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한 1년에 선생님이 만나는 학생들 중에 한 90%가 외국을 고릅니다. 아니요, 선생님 저는 한국 고를 건데요. 만약에 한국을 고른 학생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만장일치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롤스의 무지의 베일에서는 만장일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한국으로. 네, 선생님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한국을 골라요? 저는 입시제도가 너무 힘든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고를 수밖에 없는 만장일치의 무지의 베일입니다. 왜냐? 자, 생각해봐요. 당사자들 간의 상호 무관심하며 자기의 특수 상황을 몰라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아는 상황에 선생님은 두 가지 초이스만 줬어요. 한국에서 태어날래? 외국에서 태어날래? 그러자 아이들이 외국을 골랐죠? 아니? 그러면 이런 합리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 만약에 이거 생각할 수 있었다면 20몇 %의 확률로 중국 오지에서 태어날 겁니다. 선생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왜? 자기 특수한 상황 모르잖아. 선생님 그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여기 조금 더 늘려줘도 약 40%가 안 되는 확률이긴 하지만 한 30몇 %의 확률로 중국 오지 아니면 인도 불가촉 천민 이런 걸로 태어납니다. 선생님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진짜 확률이에요. 만약에 또다시 더 확률적으로 접근하면 중국, 인도 아니면 아프리카 내전 국가. 우리가 아무리 입시제도가 힘들고 아무리 불지옥, 헬지오선 이런 얘기 해도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그런 아프리카 이런 내전 국가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어. 경제적 심리학 알잖아. 무시받으면 힘들다는 거 심리적으로 알고 있고 전쟁 나면 힘든 거 알고 있어. 이런 일반적인 사실을 알아.
내 자신만 생각한다면 절대로 외국을 고를 수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드물게 아동노동이 없는 나라예요. 선생님, 전 세계적으로 아동노동, 미국 이런 데, 아니요, 미국도 아동노동이 있어요. 멕시코 이런 데서 넘어오는 애들, 남부 막 이런 데서 아동노동 시키고 막 이런 거 가끔 잡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만약에 여기서 외국을 골랐다라면, 그리고 만장일치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면 롤스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외우면 뭐해? 생활과 윤리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해요. 이해해야지만 이 변형이 된 어떤 표현도 다 익숙해져서 아, 이게 이 표현이지 라고 답을 고를 수 있죠. 자, 이제 무지의 매일 알았죠? 아, 무지의 매일하에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더니 내가 혹시 최소 수혜자가 될지도 모르니까 정의의 원칙에 이렇게 합의하게 되는구나. 정의의 원칙은 그래서 다수의 공유된 정의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만장일치로 왔으니까. 물론 현실에서는 만장일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몇몇 사람들 선생님 저는 그냥 내전국가 갈래요. 차라리 저는 아프리카가 좋아요 라고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한국 고르지 외국을 고를 수 없는 건 거죠. 이제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애기들 한국에서 태어날 거야 외국에서 태어날 거야? 그럼 쭈삣쭈삣하다가 한국을 고르죠.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합리적 사고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다음은 무지의 벨은 너무 많이 봐서 알아. 근데 애기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봐요. 무지의 벨은 가상의 상태입니다. 우연성이 배제된 가상의 상황이야. 이 무지의 베일에서 정의의 원칙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 정의의 원칙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옳고 바른 원칙들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냐면 현실은 이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가상의 상태에서 도출한 이런 파랑 법을 가지고 현실 체계가 만들어졌어. 근데 이 현실 체계의 대부분은 요거죠. 헌법이겠죠. 이 헌법들은 요 가상의 상태에서 도출했던 정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이게 헌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체제예요. 오케이.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체제를 만드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실제 리얼한 사회는 우연성이 존재해요. 예쁘게 태어나기도 하고 못생기게 태어나기도 하고 부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가난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누구는 노래를 엄청 잘 부르고 선생님은 음치거든요. 노래를 엄청 못 부르고 이런 천부적인 재능, 이런 우연성이 존재하는 리얼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건 임의적 상황이에요. 이거 자체가 정의롭다, 부정의하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정의롭다, 부정의하다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에요. 어디? 이 정의의 원칙 하에 체제가 만들어졌는지, 이 정의의 원칙 하에 이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법들이 만들어졌는지, 이게 법률들이죠. 혹은 정책들이죠. 그런데 가끔 정의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빨강색, 정의의 원칙을 벗어난 이런 부정의한 법도 존재하죠. 이에 대한 저항이 불복종, 이게 시민불복종입니다. 절대로 이 주황색의 이 정의,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체제를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부정의한 법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난 정의롭고 싶어서. 이 정의에 이만큼 들어가 있지만 이건 시민불복종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롤스라는 사람이 사회 정의를 이야기할 때 롤스가 다르고 시민 불복종할 때 롤스가 다르고 해외 원조 이야기할 때 롤스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생각을 쭉 보면 따라갈 수 있어. 현실주의자거든. 이상적이기는 해. 정의의 원칙은 이러한 정의의 원칙 하에 사회를 구성하는 거라면 차등의 원칙은 제외한 시민 불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른 시간에 선생님이 시민 불복종을 따로 다룰게요. 어쨌든 이게 정의의 원칙 하에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아하! 우연성 존재하네.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천부적인 재능은 임의적인 상황이지만 이것을 조절해줄 체제, 이것을 조절해줄 법,
이것을 조절해줄 이런 정의 원칙 하에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롤스가 가장 중요시 여긴 부분입니다. 롤스의 기본 개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 책이에요. 선생님 책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이건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현강에서 수업을 할 때 쓰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이 수업을 할 때,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이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걸 가지고 왔어요. 절차적 정의입니다. 절차를 따르면 공정하다고 보시오.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 건 롤스 노직 둘 다 맞아요. 그런데 롤스는 무지의 배일 하에 합의한 이러한 정의의 원칙, 정확히는 합의할 정의의 원칙이죠. 그래서 합의하게 되는 그런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을 절차적 정의로 보았고, 노직은 취득과 이전의 과정 그리고 교정까지도 들어가죠. 소유권 이론이 인정되는 이러한 절차적 정의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니 절차의 공정성은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롤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롤스도 노직도 둘 다에 해당돼요. 다만 이 절차의 공정성이 롤스에게는 무지의 배일하에 합의할 정의 원칙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원초적인 입장 아까 썼던 그대로예요. 당사자들의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 나 자신을 생각해. 자기의 특수한 상황을 모르고 경제학, 심리학 등 일반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자, 이제 나머지 것들도 다 중요해요. 솔직히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거 제발 이만큼 좀 외우라고 얘기할 정도까지거든요. 한 32개로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건 아직 올해 6, 9월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네, 이제 우선은 여기 안에서 다 변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9월에도 딱 여기였죠. 자, 아까 뭐라 그랬죠? 개인이 어떤 여건에서 태어나는 건 정의롭지도 부정의하지도 않은 임의적 사실이에요. 왜냐면 우린 리얼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 누구는 돈이 많게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도 이건 부정의한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항상 원빈을 이야기합니다. 원빈이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은데 너무 조각같이 생겼어.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너무너무 빛이 나게 생겼는데 그냥 쌤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건 누구는 정의롭고 누구는 부정의하고 이게 아니야. 그냥 원빈이 이렇게 태어난 거고 난 이렇게 태어난 거고. 그래서 어떤 여건에 태어나는 것은 정의롭지도 부정의하지도 않은 임의의 사실입니다. 천부의 재능의 분포의 우연성 그 자체를 부정의한 사실이 아니죠. 그럼 뭐가 정의인데요? 도대체 뭘 정의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겁니다. 정의의 원칙은 권리 할당과 이익 배분의 근거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정의고 그것이 아니라면 정의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9월 모의고사 오답률 1위 문제의 포인트를 맞춰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응분의 것이 아닌 사회 공동의 자산.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한테 맨날 하는 말이 원빈의 얼굴은 누구 거? 그러면 우리 거요 이러거든요. 원빈의 얼굴은 우리 겁니다. 그런데 원빈 돈 벌 수 있어요.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그거 가지고 돈 벌 수 있지만 더 불운한 자들에게 여기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들에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예를 들면 복지제도를 위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 행운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합니다. 사유재산의 불평등은 모두의 이익을 보장해야만 정당합니다. 모두의 이익. 왜? 원빈도 잘생긴 얼굴로 타고난 천부적인 그러한 재능으로 돈을 벌었죠. 오케이, 괜찮아. 근데 세금 냈어. 여기 가난한 나 가난의 원빈이 낸 세금으로 괜찮아졌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어. 그렇다면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연성이 존재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재산소유 민주주의, 즉 복지국가와 재산소유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작년 수능 완성에 나와서 작년 수능에 나왔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디테일이 필요하죠. 디테일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특히 더 필요하냐면 이런 내용들. 분배 정의 핵심 과제는 사회 체제의 선택입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리고 OX 하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답이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애기들은 요거 이렇게 가리고 해야죠. 원래는 이건 뭐지? 이렇게 체크하면 여기 오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즉 이 그림에서
즉 천부적인 재능의 이런 우연적인 분포는 임의적인 사실로서 그 자체가 정의롭지도 부정의하지도 않은 거지만 이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체제를 제대로 만들었는지는 정의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 분배 정의의 핵심 과제는 사회체제의 선택입니다. 정의는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인 이익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원칙들의 역할에 의해 규정된다. 정의의 원칙들은 최초의 입장에서 합의할 대상이다. 이 최초의 입장이 바로 평등한 무지의 배의를 얘기하는 거죠. 개인이 어떤 여건에서 태어나는 것은 부자 혹은 가난한 거 이런 거 부정의한 사실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임의적 사실이야. 소득과 부가 자연적 우연성이나 사회적 우연성과 같은 도덕적 임의 요소야. 아니 이거 잘 읽었으면 틀리지 않았어요. 자연적 우연성 이거는 임의 요소래잖아. 그런데 얘가 이렇게 분배, 이것이 이거에 따라 분배되는 상황은 부정의한 거예요. 왜? 이건 체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 1번 천부적인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는 부정의하기에 부정의하지 않습니다. 임의 사실이니까. 2번 정의의 1차적인 주제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기본 구조이다. 지금 아까 선생님 보여준 거 봤죠? 이렇게 분배의 핵심 과제, 사회체제의 선택, 그것이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기본 구조. 그리고 아까 여기서도 선생님이 보여줬었죠. 바로 이것. 정의의 원칙은 권리 할당과 이익 배분의 근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합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차적인 주제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지만 이런 표현은 하지만 이거 내용을 알면 당연히 고를 수 있어야죠. 나머지 보지 않겠습니다. 롤스만 볼 테니까 사회적 불평등의 시정을 위한 기본권 제한은 부당하다? 절대 안 돼요. 왜냐? 여기로 보면 알겠지만 다수의 이익을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가 롤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 정리된 자료가 필요하고 그러니 책을 만들고 이렇지만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거 다 기출문제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선생님은 추리고 추려서 책을 만든 거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뭐 선생님 책인데 이거는 편집이 됐어요. 9월 모의고사였습니다. 개인이 어떤 여건에 태어나는 것은 정의롭지도 부정의하지도 않은 임의적 사실이다. 이 사실을 다루는 제도가 정의로운지 여부는 합리적 개인들이 유불리를 배제한 채 도출한 원칙에 의거한지 달려있다. 이미 나왔어. 근데 이거 2017년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의 분포, 우연성 그 자체로 부정의한 사실이 아니다입니다. 그럼 뭐가 정의냐?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이익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원칙들. 이것이 정의롭다 아니다. 엄청 강조된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다시 이렇게 나온 거죠. 아, 자연적 우연성이나 사회적 우연성은 임의적인 요소인데 이것이 이에 따라 분배되는 이 체제는 부정의한 거구나 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어떤가요?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이거 시민불복종에도 쓸 수 있어요. 왜 차등의 원칙이 안 되는지 요것만 시민불복종 이 체제는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외 원조엔 또 똑같이 붙일 수 있어요. 해외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는 욕이 없는 사회야.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선생님 시민불복종은 다음에 따로 영상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이 최대한 생활과 윤리도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